이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뭐 강하게 사퇴 의사를 네네. 밝혀서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곧 뽑게 되는데 뽑을지 뭐 추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도 좀 뭐 친윤과 친한으로 갈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누가 원내대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누가 원내대표를 해야 되느냐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분은 예. 권성동, 권영세 의원도 거론되고 친한 쪽에서는 김성원, 송석준 의원도 거론되고 좀 중립지대 쪽에서는 김도읍, 김태후, 네. 김도읍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분도 약간 친한계이지만 중립적인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 나경원 의원까지도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리고 친한 쪽에서 한 명 더 하면 김상훈 현 정책위의장도 네네.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돼야 되고 어떤 식이 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개파를 따져가지고 서로 자리를 탐할 때가 아니라 생각돼요. 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는 일단 경험이 많으신 분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예. 경험도 많고 개파색이 옅으신 분이 좀 와야지 좀 사태 수습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예. 만약에 여기서 어떤 특정 이제 색이 있는 사람이 와서 원내대표 한다 그러면요. 예. 또 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또 갈등 때문에 배가 지금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당정 갈등 속에서도 좀 원인이 있거든요. 당정 갈등이 또 재발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 일단 지금은 이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분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선출하는 과정이 네. 될까요? 아니면 추대 추대가 되겠죠. 추대가 해야 된다. 선출해서 경선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추대로 여당 중진들이 지금 속보인데요. 권성동 의원을 추대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한동훈 대표는 적절치 않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벌써부터 이제 조금 이게 그러네요. 이게 갈등 양상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원내대표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일종의 이 공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이 탄핵을 소추하는 소추 쪽을 맡았던 경험도 있고 법률가 출신이고 하니까 뭐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봐도 권성동 의원은 뭐 윤핵관이라는 소위 그 이름이 거론됐던 분이고 친윤의 색채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윤핵관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자기가 제일 좋아요. 원내대표 했었고 했었고. 법률 전문가고 굉장히 경험도 경험도 많으시고 있고 탄핵이란 국면은 어쨌든 그때 뭐 탄핵도 잘 아주 어쨌든 경험해서 중심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분인데 윤핵관이라는 그게 지금 있어서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어쨌든 본인의 반대 의견을 명백히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여기서 어떻게 발휘될지 예. 적절하지 않다는 게 원내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원내에서 이제 의원들이 그래도 권성동 의원을 하자라고 할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지금 도마에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원내대표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아까 같은 시나리오가 됐든 혹시라도 탄핵이 가결되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기정사실처럼 됐고 그렇다면 대선이 열릴 텐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대선이 공고되면 즉각 사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원래 당대표에서 그렇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급박하게 선거가 있으면 그러면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지금 뽑히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뭐 대행을 하고 비대위 체제 가든지 비대위를 차지하든지 할 때 하여튼 그 선거 국면에서 가장 중심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이 실권을 다 손에 쥔 당대표를 대행하는 원내대표 굉장히 센 사람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원내대표를 뽑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급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당 대표가 되면 저게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이제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원내대표는 까딱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아주 아주 이 불안하고 아주 힘든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하긴 하던데요. 그 말도 있죠. 예.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원내대표 경험 있으신 분이 오셔서 좀 한동훈 대표와 이제 좀 갈등보다는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분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 대목이 또 뭐 논란 눈길을 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로 소개했다는데
정말 요새 진짜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정말 이렇게 숨기지 못할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밝아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이게 국가가 굉장히 뭐 위중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거는 또 별도로 놔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앞으로 앞길은 사실은 이 비상계엄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편해졌다. 그 분석은 뭐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색이 돈다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저런 말을 예. 저는 주변에서 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저 말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예. 그런 닉네임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예. 한국의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 밑에 보니까 제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는 조선일보가 붙인 저기서 보도한 제목이고 그 밑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제목은 그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아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예.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권력을 의회 권력만 가졌어도 예. 이런 식으로 검사들 자기 수사한 검사들 다 보복을 하고요. 예. 판사들 다 날리겠다고 협박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한테 이긴 예. 윤석열 정부한테 얼마나 의회 독재 그 폭거로 인해 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보복을 했습니까? 예. 근데 의회 권력이 아닌 행정부 전체 권력을 준다고요? 제가 보기엔 국가 운영이 아니라 오로지 국정의 모든 것을 보복이라는 본인 이름은 멋지게 붙이겠죠. 이름 무슨 정상화 뭐 정의구현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문재인은 예.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요. 그보다 더 수위가 100배나 높은 피해 보복의 행정부 권한 행사가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건 우리 걱정이 이준 됩니다. 의원의 이제 그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네. 예측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의원께서 하신 예측에 대해서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라고 강하게 반론을 펴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난 총선에서 그 공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행사하는 자기 그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을 공천을 5명이나 줬어요. 그리고 자기 쪽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 다 날려버립니다. 비명 행사. 비명 행사. 예, 정말 행사한 사람이 많았죠 예. 그때. 예. 그리고 뭐 이 발언도 계엄군을 향해서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고맙다. 이거 발언도 지금 뭐 일종의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에 진입한 이제 계엄 장병들 위해서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어 말하고 싶다. 오히려 고맙다. 저도 거기에 투입된 계엄군 장병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 장병들한테까지 뭐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엔 저도 반대하긴 하는데 이 고맙다는 얘기가 마치 그 옛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가 거기 박용록에 고맙다는 얘기를 썼던 것도 연상이 되고 말이죠. 감정을 거느린 거죠. 예.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을 감성을 장악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성이 아닌 이성을 예. 마비시키고 감성을 장악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해야지 예. 이제 표를 가져온다라는 건데 이게 히틀러 나치 때 쓰던 이제 수법이나 예.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해버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부정에 맞서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예. 물론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예, 젊은 예. 장병들이 무슨 이제 잘못이 있겠습니까?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 분위기 때문에 위에 상명 하병 명령체계 따라야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청년들아 너희들 잘못이 없다 이라고 내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